안녕하세요. 대치동 9년차 입시 컨설턴트이면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도서인 학종 자신감의 저자 유종민입니다. 자, 여러분은 자소서를 작성할 때 소재 하나에 몇 자 정도 할애하나요? 지금 쓰고 있는 자소서 한번 열어보세요. 선생님이 예상컨대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재 하나를 가지고 800자 또는 1000자에 가깝게 글을 작성했을 거라고 봅니다. 길어. 너무 길어.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길다고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가 길어? 이 정도는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길어요. 자, 자소서가 길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종의 배려 또는 우려 때문인데요. 학생들은 상대방에게 가능하면 자세한 이야기를 해야만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이야기하는데 그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2학년 선배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든가. 자, 두 번째로 특정 명칭에 대한 정의. 이것도 예를 들면 경영학과를 지원하는 친구의 경우 자, 경영이란 무엇입니다 라고 붙인다든가. 자, 세 번째, 저희 동아리의 명칭은 무엇이고 여기서 주로 무엇을 했습니다와 같은 활동이나 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곤 한다는 거죠. 과연 평가자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싶을까요? 자, 여러분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저라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고 이 자리까지 오는 데에 무엇을 타고 왔고 얼마나 걸렸고 뭐 이런 것들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지 않죠? 자, 왜죠? 남이거든요. 네, 철저한 남이라서 그렇습니다. 평가자도 여러분들의 배경은 그리 궁금하지 않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선생님이 입시는 연애이고 프로포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얼마 전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봤어요. 솔로인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을 어필하는데 자, 그 중에서 한 남자가 나와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자들이 질문을 먼저 해요. 결혼을 하면 여자가 일을 했으면 좋겠냐? 아니면은 집안일을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안 해도 상관없고요.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원해 드릴 수는 있다. 나는 여자들이 결혼 후에는 누구 엄마 이런 정체성으로 가는 게 안타깝다. 부인이 멋있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다시 남자에게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 자녀 계획은?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그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만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얘기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거기 나온 6명의 여자들 중에 4명의 여자의 선택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남성의 대답입니다. 남자가 한 모든 대답은 현대를 살아가는 여자들 대부분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가 여자들을 설득을 했나요? 아니, 남자는 딱 여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 끝냈어요. 저 남자가 진짜 여자를 지원할 능력이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또 없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저 자리에서 과연 그런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기서 남자가 좀 길게 설명을 했다고 쳐봅시다. 결과가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갔을까요? 아니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런 느낌이 자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소서는 구구절절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설명을 하면 상대는 지루해져요. 그래서 자소서에서 하나의 소재로 만드는 이야기는 가능하면 짧아야 하고 상대방이 알고 싶어하는 배우고 느낀 점에 무게를 실어야 합니다. 단순해요. 배우고 느낀 점이 전부인데 배우고 느낀 점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니 상황,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 작성자의 의문이나 생각을 위치시켜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배우고 느낀 점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배우고 느낀 점이 진짜 나의 배우고 느낀 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배우고 느낀 점이 바로 상대방이 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최상위 1%의 학생들을 빼놓고 여러분의 교내 활동 중에 모두가 놀랄 만한 활동이 몇이나 될까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그런 활동이 있기는 할까요? 우리 학생들은 보통 학교에서 주어진 활동을 해내는 데에만 해도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거의 다 소진시킵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파고드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아요. 내신 확보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 깊이 있는 배우고 느낀 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인 학생은 딱 3명이었어요. 물론 모두 전교 1등이었죠. 선생님한테 온 전교 1등이 꽤 많았는데 그 중에서 딱 3명만 아주 깊이 있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평가자는 자신의 학교와 학과에 그러한 학생, 자신들의 방향과 맞는 학생이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자소서를 보면 그러한 학생은 거의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그 안에 배우고 느낀 점을 깊이 있게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내용을 적으면 여러분의 캐릭터는 돋보이게 됩니다. 서류 제출이 한 달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배우고 느낀 점을 깊이 있게 만들어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없는 활동이나 없는 수상을 만들어내서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있는 활동, 했던 활동들을 다시 곱씹어서 보면서 당시에는 다가가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 활동에서 뽑아낼 수 있는 배우고 느낀 점을 만들어내되 학교와 학과가 원하는,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진로에 맞게 다시금 뽑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대학에, 더 정확히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아무리 못해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장 가깝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자소서 작성에 있어 도움을 받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소서 작성법 책인 학종 자신감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